안녕하세요.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도 백세 건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세 건강에 대한 별도의 비결은 없다고 합니다. 어떤 부담감 같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정신적 환경을 잘 조절을 하며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말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며 살아라 하는 말. 그리고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을 섭취하는 환경권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 섭취의 조정과 조절을 해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입니다. 이 네 가지는 어떤 보약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원로 지도자님들 부디 나라와 가정을 위하여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잘 누리시며 사시길 기원드리며 원로들의 길잡이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신통일한국 국민연합 원로의 충북회장 이재홍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늘이 택하신 나라이며 태평양 문명권 시대의 주역이 될 섭리의 중심 국가입니다.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뭔가 우연이나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원로들께서 굳건하게 세우신 대한민국이 오늘도 잘 지켜나가길 기원하면서 오늘 7월 9일 수요일 원로들의 길잡이 126번째를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는 바른국가관, 바른인생관, 바른우주관, 바른역사관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바른국가관에 대해서 일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통일한국과 태평양 문명권 시대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제를 삼았습니다. 첫 번째는 4대 강국의 지정학적 의미, 두 번째는 서구 문명의 위기, 세 번째는 통일된 대한민국이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하나 된 동맹관계를 가시하고 있습니다. 신통일 한국과 태평양 문명권 시대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드리면서 4대 강국의 지정학적 의미는 남과 북 당사자 간의 협의와 정체성을 하나로 이룩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습니다만 신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해선 남과 북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통일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쪽의 대륙 세력인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일본과 미국에 둘러싸인 우리 한반도의 분단이 그랬듯이 통일도 4대 강국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 후대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 일본과 하나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구의 문명의 위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AI 시대에 인간관계가 고립화되고 기계화되어 인간이 물질 문명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산업사회가 가져온 사회학적 위기는 인간관계의 올바른 기본 구조가 붕괴된 데에서 서구 문명의 위기가 닥쳐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계의 기능이 인간의 활동을 능가하게 되었고 기계가 형성하는 전체적 산업구조 속에서 인간은 압도당하고 철저하게 부품화, 원자화 되어버림을 받게 된 입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을 생명의 원리로 파악하는 유기체적 세계관은 설득력을 잃어버렸고 인간을 조직과 기계의 틀 속에서 파악하는 기계론적 세계관이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 AI의 발달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인격과 영혼의 만남이 되지 못하고 조직의 틀 속에서 더욱 고립화되고 기계화된 것입니다. 통일된 대한민국은 남북분단을 문명사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중심인 헬레니즘과 신중심인 헤브라이즘의 대립과 갈등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 의해서 비롯된 선악의 싸움, 즉 본연의 심정을 잃어버리고 이기적인 사심에 의한 투쟁에 의해 형성된 결과가 대한민국의 남과 북으로 갈라진 형상인 것입니다. 즉 좌익인 공산주의와 무신론은 헬레니즘을 낳게 되었고 본연의 양심에 의한 유신론을 바탕으로 한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은 우익 즉 민주주의이며 유신론 헤브라이즘의 결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것은 인간의 몸 마음처럼 하나 되어야 했을 터인데 분열되어서 국가적 형태를 띠게 된 것이 한반도 이게 일방적 통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은 좌우 이데올로기를 아우르는 제3의 길, 하나님주의에 의한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된 대한민국은 문명론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성장과 발전은 필연적인 것이며 1988년 서울에서 열렸던 88올 서울올림픽에서 세계 인류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처럼 대화합을 이루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하비콕스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점을 동양애로의 회귀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동양의 우주관과 세계관은 서양 정신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것이며 좌우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대립을 해결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중심 국가는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한민족은 환태평양 문명권 시대의 주역입니다. 지정학적 섭리적 관점에서 본 문명의 이동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하천 문명, 지중해 반도 문명, 대서양 도서 문명을 거쳐 태평양, 미국, 일본, 한국으로 결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이라는 대륙 속의 거대 하천이 가져다준 풍요로운 농업적 기반 위에 고대 이집트 문명이 대륙 문명권이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대륙 문명은 지중해의 지정학적 섭리를 통해 그리스, 로마의 반도 문명으로 이동했고 세계의 해양권을 지배하는 그것이 유럽 지역을 경유해 도서국가인 영국으로 옮겨가 대서양을 중심한 해운교역을 통해 도서 문명권을 형성했습니다. 그 도서 문명은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옮겨가 미국을 중심하고 최첨단의 과학기술 문명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대륙의 하천으로부터 시작한 문명은 지구를 서진하면서 하천, 지중해, 대서양, 태평양으로 이동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바 21세기에는 반도 문명이 한반도를 중심하고 형성되어 환태평양 문명권 시대를 열게 될 것인즉 문명 발전의 축이 도서국인 일본을 거쳐 한국에서 결실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의 고유전통은 3대가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 남북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고 사회 안정과 발전을 이루는 기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디 출타했다가 그리워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찾아 세우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집을 찾아가듯 기쁜 마음으로 편하게 찾아오는 가정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곳에서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등 4대 사랑권인 4대 심정권의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평화견 637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오늘도 원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다는 양무원로 심무대한 이 휘호를 보시고 AI 시대의 하나님주의로 신통일 한국의 나라를 잘 지켜주시는 원로 지도자님들이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원로들께서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 원로들이 없으면 가정도 나라도 세계평화도 미래도 없음을 아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는 바른 국가관, 바른 인생관, 바른 우주관, 바른 역사관 속에서 바른 국가관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이 환태평양의 중심 국가가 이미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126번째 7월 9일 수요일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